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방콕 하신다고 지난번에 그러셨는데 네. 계획대로 되셨나요? 계획대로 집콕은 딱 했는데요.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많이들 드셔서 네. 아마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임주리 기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국제 뉴스들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 미국 대선 어디로? 네,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 앞서 이재갑 교수님 감염병 전문가와도 짚어봤는데요. 뭐 여러 나라 외신에서 이 뉴스 당연히 탑뉴스겠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인 행동들 참 기이한 이 행동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처음에 네.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요. 네.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닌데도 주변에서 엄청 만류를 했는데도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백악관에 도착을 하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어서 네. 도대체 그러면 사진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경호원은 어쩌란 말이냐, 예. 이런 감염 우려가 나오면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조만간 선거운동에 다시 나설 것이며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앞에서도 짚어봤는데 지금 완쾌된 상황이 분명히 아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컨디션이 좋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많은 전문가들 우려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이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병원에 입원했던 게 겨우 사흘이에요. 예. 사흘간 입원을 했었는데 중환자용으로 알려진 약을 썼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소 공급도 2차례나 받았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의료진이 뭐 중환자용 약은 썼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이건 뭐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더 큰 논란이 됐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본인은 계속 건강을 과시하고 있어서 지금 뭐 미국 정계가 아니라 미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도 잠시 외출해서 차 안에서 지지자들이랑 인사를 하고요. 어허. 그리고 또 계속 트윗을 그러게요. 날리고. 거의 폭풍 트윗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막장이지 않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한테 네. 이 수칙,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방송 매체에서 네.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좀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14일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주 후에 음성이 나오면 완치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사흘 만에 병원에서 나와서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인사를 한 거죠. 네. 물론 백악관에서 치료는 계속된다고 하지만 이건 당연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CNN 네. 보도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다, 이런 네. 표현을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하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백악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리더잖아요. 네. 그런데 리더가 노 마스크를 왜 쓰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참모진들도 마스크를 쓸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죠. 예. 사진들을 보면 마스크 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 난리인데요. 예. 다행히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뭐 이방카 부부 보좌진 등은 음성이 나온 걸로 알려졌지만 네. 지금 접촉자가 너무 많아서 검사 대기줄이 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난리가 나서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 중에도 감염자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네. 그 TV 토론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로 침을 튀기면서 격론을 벌였기 때문에 네.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 이래서 검사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성 나왔지 않습니까? 음성 나왔죠. 그럼 음성 나왔으니까 이 상대방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반응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 보였나요? 네, 좀 사실 저 같으면 뭐 그럴 것 같은데 예. 정치인이니까 쾌유를 빈다고 점잖은 위로의 메시지를 일단 보냈고요. 아하. 네거티브 광고라고 하죠. 이제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들을 일단은 이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칫
너 마스크 쓴다고 나 놀리더니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비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저급한 공격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 역시 고령이기 때문에 좀 언제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그건 아니죠. 네, 공격 계속했을 텐데 도대체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조금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바이든은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 힐러리 클린턴 지난 대선 때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래서 상대방이 저급하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하자. 민주당의 이게 기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좀 이번에도.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대선을 얼마 안 남긴 시점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바이든 후보한테는 당연히 이건 유리한 이슈 아닌가요? 아무래도 아주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에도 현재로서는 바이든에게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이 중요한 시기에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중요한 시기에 현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선거 유세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주 동안은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가장 강점은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사로잡았었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굉장히 치명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주에서도 바이든이 어필할 기회를 좀 갖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불리함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TV 토론 반응도 바이든이 잘했다 이게 60%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전히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뭐 지난주에 아마 제가 토론할 거예요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토론을 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워낙에 말을 자르고 제멋대로 토론을 해서 바이든이 아주 잘한 게 아닌데도 바이든의 좀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미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뉴스가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좀 그거를 지지를 거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빨리 회복을 한다면 바이든에게는 정말 크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야 이것 봐 내가 독감이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건강함을 과시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면 바이든이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계속 기를 쓰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야 말도 안 되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잘 모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모습 빨리 보이고 내가 다 극복했어 이렇게 보이면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치료는 일반인들이 받는 치료와는 당연히 좀 다르겠죠. 황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대선 일정인데요. 이게 과연 예정대로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 때 내가 코로나19 감염됐으니 이거 일정 그대로 하면 안 돼. 조정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참 그렇게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15일에 2차 TV 토론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 뭐 이걸 화상으로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것부터 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대선은 11월 3일인데요. 현재로서 사실 대선 연기 가능성은 좀 작을 것으로 보여서 계속 이 뉴스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신에서 늘 미국 대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도대체가 미국 대선 방식이 어떻게 우리야 정말 전 국민 유권자 중에 투표 딱 해가지고 득표율 바로 TV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선 여부가 단순하게 딱 갈리는데 미국 대선은 너무 복잡해서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미국 대선 방식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렸는데 네. 숙제 잘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 최대한 쉽게 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만간에 준비해서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맛보기로 네. 살짝 그럼 네. 뭐 주로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 네. 가능할까요? 뭐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네. 아무래도 좀 영화 같은 거 보면 쉬우니까요. 제가 네. 곁들여 볼 수 있는 작품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네. 바람을 가져옵니다. 제가 네. 이해하면 청취자 모든 분이 이해하는 이해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골치 아픈 중국. 중국의 골치 아프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 매체들, 네. 여기서 중국 매체라고 하면 대개는 공산당 기관지라든가 좀 이런 관영 매체들이에요. CCTV, 신화통신, 뭐 네. 한국시보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예. 정부의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그렇죠. 이런 중국 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비꼬는 논평들을 내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코로나 무시하더니 그 대가를 치렀다. 뭐 네. 재선에도 부정적이지 않겠니?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 확진 판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위로 전문을 보냈어요. 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라는 뜻을 전한 이후에 이런 조롱성 논평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그런 걸 보냈다고 바로 이렇게 그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네, 좀 중국 매체들이 네. 당연히 정부의 의중을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하. 이 조롱성 논평이 쏙 들어가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다고 놀리고 조롱하는 게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그렇죠. 두드려 보니 예. 이게 아닌 거죠. 어허. 지금 누구나 다들 예. 알다시피 중국과 미국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요. 예. 예. 무역 전쟁은 물론이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을 두고 중국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계속 중국 탓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았는데 이럴 때 뭐 어떻게든 뭐라고 한마디 놀려주고 싶지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위기에 몰리면 그 가장 때리기 쉬운 상대가 중국인 중국이죠. 거죠. 네, 예. 외부의 적인 중국을 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좀 우리 자극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된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바이든 이겨라 이런 상태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지도 않은데요. 네. 사실 미국 대선 결과는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렇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질 것도 없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지금 트럼프, 시진핑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요. 아니고 패권 다툼이잖아요. 국가 대 국가에. 그렇죠. 아하. 그래서 설사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이 싸움의 방식이 조금 바뀌고 뭐 약간 점잖아질 수는 있어도 네. 이 싸움이 멈추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네, 그나마 이제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를 딱 봤을 때 트럼프는 뭐 홍콩 인권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자기가 유리한 방향에 쓰려고 네. 그 중국의 인권 문제를 약간 정말 이용할 때만 언급을 하는 게 있었다면 예. 만약에 바이든이 될 경우 그간 떨어진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 이러면서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의 여러 인권 문제를 정말 더욱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뭐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니까 트럼프를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중국은 골치는 아프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소식 차례가 왔네요.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불가촉 천민 여성의 죽음에 들끓는 인도. 정말 가슴 아프고 뭐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잖아요. 인도에서 너무나 네. 뭐 어린 아기에 대한 성폭행 이야기도 들리고 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또 이런 기사를 쓰고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네. 가끔 이제 눈물도 맺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 29일이죠. 네.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당한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불과 지난달 14일 불가촉 천민 소녀가 성폭행당하고 뭐 집단 폭행당해서 척추를 심하게 다친 뒤 숨진 사건. 네, 이웃에 있는 남성들이 그랬잖아요. 네, 정말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피해자들이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주 내내 좀 국제뉴스 톱을 장식했죠. 네. 그러니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도에서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자료를 서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놀란 게 2009년, 2010년 뭐 5년, 10년 전 기사 제목이 최근에 나온 기사 제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거의 똑같은 네, 계속 거의 반복되죠. 똑같은 겁니다. 불가촉 천민, 특히 이 계급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정말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 네. 이게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걸 그 기사 제목만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네. 결국은 인도 카스트 제도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다들 알고는 계시죠.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보시고. 배우고 그랬죠. 예. 인도는 힌두교 특유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정말 뿌리 깊은 나라인데요. 네. 뭐 승려 계급인 뭐 브라만, 통치자 크샤트리아, 농민과 상인은 바이샤, 천민 수두라, 그리고 이 공식적인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계급을 저희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폐지된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카스트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요? 네, 카스트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내용만 헌법에 이제 1950년대에 실렸더라고요. 카스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다만 차별은 금지한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예를 들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 남자잖아. 이런 것 성별처럼 고유한 속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제도는 그대로 있으니까 뿌리 깊은 관행이 계속되는 거죠. 차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는 하고 대도시에서는 좀 이제 거의 없다고는 아니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많이 좀 덜하겠죠. 좀 덜하다고 해요.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차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래서 힌두교에서 불교나 뭐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예,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뭐 영화로 한번 풀어볼까요? 함께 볼 영화 추천해 주시죠. 제가 정말 여러 고민을 했어요. 예, 이 얘기를 좀 같이 뭐 저희가 고민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뭐 남의 문제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인류 공통의 문제죠. 네, 우리 뭐 분단 문제를 다른 나라가 걱정해 주듯이. 그렇죠. 정말 여러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의 삶이란 어떤 건가? 이거를 보여주면서도 아주 무겁지는 않은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아주 최근 영화는 아니고요. 2009년도에 나와서 미국 아카데미상을 정말 휩쓸었던 작품이에요. 슬럼독 밀리어네어.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아마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니면 봤더라도 한 번 더 봐도 좋은 영화 같아요. 그렇죠. 퀴즈쇼.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 아시니까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출신의 한 청년이 자신의 정말 고단했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엄청난 상금이 걸린 퀴즈쇼의 스타로 떠오르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정확한 설명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주인공은 무슬림이에요. 근데 사실 인도에서는 가난한 무슬림은 이제 거의 불가촉 천민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정말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아주 생생하게 아주 가슴 아프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우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이면서도 인도 빈민가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라서 좀 사실 너무 할리우드식으로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데 급급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네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주십시오. 백악관 참모진 당신들을 찐 극한 직업으로 임명합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을 텐데 찐 극한 직업으로 인증이 됐네요.
전하영님이 문자 주셨어요. 기자님 덕분에 학교 친구들한테 조 바이든 설명은 확실히 해줄 수 있겠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임주리 기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